근데 여러분 경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보수가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아무런 이념 정향도 없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리고 누구든지 보수를 조롱하게 되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역시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념의 중심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또 무장도 되어 있지 않고. 이병태 교수님 모시고 경제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노란 셔츠가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재벌 이야기 계속 하시는 거죠? 예. 오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아이고. 앞칸으로. 예. 오늘은 재벌은 네 무슨 번째. 주거제를 지금?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첫번에 우리나라만 있는 거냐, 그리고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다, 그리고 또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전행한다, 황제 경영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문어발 경영. 문어발 경영 정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듣던 말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게 왜 생기고 정말 죽을 죄에 해당하는 건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금년 3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예. 재미난 그래프가 있어서 이거 토픽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좀 소개를 드립니다. 아, 이거 어디에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이제 Center for Policy Studies라고 하는 데서 만든 건데요. 3월 영국입니까? 8일,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중앙 정책 센터군요. 연구소 다니엘 마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간단한 보고서인데요. 이게 영국하고 캐나다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어떻게 되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국 쪽에 보시면 녹색이 세율이고요. 밑에 청색이 정말 세금이 얼마나 법인세금을 거쳤나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어떠신가요? 세율을 내려도 세수하고는 우선 상관이 없고 사실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세율을 적절히 내리니까 그러니까 세수는 더 바텀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캐나다 보시면 어떠세요? 캐나다도 똑같죠? 그렇군요. 세수와 세율은 반대로 갑니다. 최고 세율을 높이면. 그러니까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게 바보들의 계산이에요. 바보들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부 법인세 높여가지고 대기업한테 높여가지고 세수를 더 걷겠다고 그러는 거가 어떤 건지를 이게 이제 우리 이론으로 매일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율을 높이면 실제는 세금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가 근데 이게 아주 실증적으로 이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꼭 좀 봐야 되는 그림인데 무려 1980년대서부터 최근까지 한 3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라서 제가 너무 좋은 그래프 해가지고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옛날에 강만수라는 장관이 있었잖아요. 그 강만수 장관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세금이 얼마나 거치는 거다 하고 세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반대다 법인세는. 이게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만은 다른 나라도 다 소위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자본 소득 나는 거 하고 법인 소득하고 개인 근로소득에 보면 근로세율이 제일 높고 법인 소득이 훨씬 낮고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안 매기는 이유가 소득의 해외 이전 가능성 때문에 도망가고 그 다음에 세율을 기업은 자기 소득을 얼마든지 해외에서 남긴 소득 같은 걸 안 가져오거나 또는 회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기업의 무슨 법인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에게 다 귀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 삼중과세 얘기도 있고 거기는 불을 만드는 엔진이니까 거기다 세금을 많이 때리면 엔진이 잘 작동 안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재밌어서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반대로 간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문어발입니다. 문어발 하는 거죠. 개인은 이 문어발에 대해서 이제 안 하는 거 없이 다 한다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의 다각화입니다, 그죠? 예. 문어발이란 말이 사업의 다각화거든요. 사실 리스크를 줄이는 건데. 예, 다각화죠. 이게 좀 왜 하나를 제가 예. 좀 보시면 이게 세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A라는 사업은 어떨 때는 수익률이 15%고요. 예. 이게 이제 호경기 때는 15%고 두 번째 녹색이죠. 네, 녹색이요. 두 번 가운데 거는 이제 마이너스 5%가 경기가 나쁠 때.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경기 아주 민감 사업이고요. 예. 그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그냥 다 5%쭉 이렇게 되면 이건 저기 변동성이 없는 B고. 사업이라고 B고 C는 반대로 불경기 때 더 잘 되는 사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죠. 소고기는 호경기 때 좋겠고 값싼 삼겹살은 돼지고기는 불경기 때 많이 팔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쭉 있죠. 그죠? 예. 그래서 A라는 사업만 하시면 기업이 어떤 해는 15% 남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5% 남고 15% 남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 마이너스 5%가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은. 그건 뭐 그룹 다 망하는 그 거죠. 회사가 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섞어서 하면 10%, 0%, 10%가 되고 A, B 세 개를 하면 5%. 아, 밑에 그림이군요. 이게 섞어서 하면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냐. 결국 뭐냐면 다각화하면 수익률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맨날 그 포트폴리오 얘기하고 한 바구니에다가 다 담지 마라 그러고 여러 거 쓰라고 그러잖아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90년대 상황인데요. 그 IMF 직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는 그 한 진출업 종수 기업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업에 들어가 있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로 측은 계열사의 출자 지분율이 얼마나 되냐. 이게 이제 소위 문어발 경영이거든요. 그렇군요. 제일 그 오른쪽에 갈수록 많은 사업에 진출해 있는 거죠. 그리고 출자 지분도 높고. 그런데 그 회사 이름들을 쭉 보시면요. IMF 외환위기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보시면요. 제가 여기 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서울대 이재열 교수님 논문인데 이게 이제 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다각화돼 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로부터 유사성을 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맨 왼쪽이 다각화가 제일 많이 돼 있고 맨 오른쪽이 전문화가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빨간 표시가 막 이루어진 기업들이 망한 기업이군요. 완전히 망해졌거나 워크아웃을 들어갔거나 화의에 들어간. 맨 앞에 저 MDS는 뭐죠? 그게 이제 그 디스턴스를 얘기하는데 그 스케일링한 디스턴스라서 그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고. 30대 재벌. 그래서 LG하고 삼성이 앞에 있고 이제 현대가 있고 쌍용이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놈 중에는 대우가 없어진 거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다 망한 벽산 있고 진로, 고합, 산미, 한양 뭐 다 망하고 하위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군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전문화하면 경기가 충격이 오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망하는 길을 택해라. 기업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다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래서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전문화된 기업 중에 STX 최근에 두산도 굉장히 어렵죠. 중공업만 하다가 중공업이 안 되고 중국한테 하니까. 아니 근데 참 두산도 무슨 우리가 그 탄창거 할 때 구조조정을 잘했다느니 뭐니 뭐 소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웃기는 이론이었거든요.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왜 특히 개발도상국이 다각화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하는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도상국은 사회가 빨리 변하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죠. 늘 같은 사회라 그러면 이미 선점한 기업이 잘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이게 안 하던 소비를 갑자기 새로 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외식하시면 선택할 때 보시면 젊은 친구들은 다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먹거든요. 그죠? 요새는 그렇군요. 떡볶이에도 치즈가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치킨에도 치즈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가는 데. 우리
저희 세대에서는 그 없던 시장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정부나 규제기관의 힘이 크니까 예. 기존에 있던 업체가 그런 걸 받아내기가 쉽겠죠. 네, 그러니까 다각화가 좀 유리하다는 거고요. 요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면 대졸자들이 가고 싶은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는데 예. 일자리는 중소기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 인재 유입에도 유리하거나. 그게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왜 예. 지난주인가 3주 전인가요? 그 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훨씬 너무 적어서 문제라는 문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하니까 다각화의 환경이 좋다는 거고요. 예. 그 뭐 이 우리나라 기업 집단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나를 쭉 연구해 보면 이 집단이 돼서 그룹에서 R&D를 하고 예. 그 홍보를 하고 예. 그리고 그룹의 명성이나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예. 개별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예.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동료 교수인 장세진 교수하고 이런 분들이 쓰신 실증 논문의 연구군. 연구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맥킨지인데요.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이제 그 많은 나라들에서 다각화가 얼마나 성과를 내냐. 그러면 저 밑에 퓨어 플레이어스라고 하는 게 한 업종만 하나 업종만 없는 거고요. 포커스들은 그보다는 조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참여하는 산업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퓨어 플레이는 하나의 산업에서만 하는 거고, 포커스는 2개에서 4개 사이의 사업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히 좀 중간적으로 다각화한 거는 3개에서 6개, 예. 5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하는 문어발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문어발 기업들이 아예 안정적인 선진 경제에서 보면 그게 이제 오른쪽 디벨롭드 마켓입니다. 보시면 완전히 저가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0.2%거든요. 어허. 평균 수익률이. 예. 그렇지만 적당히 하면 0.2%고 포커스하면 0.0%고 또 한 가지만 해도 마이너스 0.1%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다각화를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적절한 다각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도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시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많이 다각화될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리고 그 퓨어 플레이가 돼서 전문화하라 그러면 예. 망하는 길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맥킨지가 여러 해 동안에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예.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전에 없던 행동들을 좀 하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 삼성그룹이 화학 한 2년 광고. 동안 화학 같은 것들을 막 팔아 제끼는다. 예, 예. 옛날 같으면 흑자 내고 있는 기업 뭘 왜 파냐? 와파냐. 되게 그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적어도 왜 파냐? 왜 삼성그룹은 이미 국내에서 경쟁하지 않고 예. 글로벌 경쟁하니까 예. 과도하게 다각화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삼성은 이미 그 단계로 간 거죠. 이미 국내 시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그렇군요. 않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예, 비중을 예,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전자에서 국내 시장이라고 하는 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제를 가지고 네가 많이 과도한 문어발을 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면 기업들은 알아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런 게 실증적으로 연구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이고 저희들 그 학교 다닐 때 그 문어발과 문어발을 그렇게 왜 교수들이 참 욕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S&P 500 기업이 있군요. 예, S&P 500 기업도 쭉 보시면 이 아주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포커스드 컴퍼니라고 있잖아요. 네, 노란 줄입니다. 예, 노란 줄을 보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각화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포커스된 기업 중에 잘 나가는 쪽은 분산이 워낙 크니까 수익률 예. 분산이 크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지만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왼쪽으로 크니까. 오면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포커스드 컴퍼니가 잘 되면 대박 아니면 이제 쪽박인 거죠. 예. 근데 그리고 다각화하면 가운데 많이 몰리니까
그렇게 망할 염려가 적다라고 하는 것도 예. 이제 이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사실 기업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다각화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세 개의 나라를 보면 2000에서 10년 사이에 그 이 재벌들이 새로 진입한 사업주 개수가 몇 개나 되나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이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인도나 중국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까와 같은 시장 환경이 빨리 변하고 위험이 높은 사회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각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수직으로 또 가고 또 연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 삼성전자가 TV 만들다가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은 다 연관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로 가는 거는 그 밸류체인 중에 하나 가는 예.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전혀 관련성이 없는 그러니까 뭐 전자를 하다가 호텔 사업을 하고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스텝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세 가지로 다 다른데요. 보시면 이게 이 세 나라의 그런 다각화한 기업들의 저걸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매출액이 얼마나 다각화하면서 늘어난 거냐고 다각화한 사업의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 되냐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제일 관련이 없는 다각화가 제일 높군요. 성장률이 월등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관련해 있는 거는 0.8 빌리언인데 여기 3.8 빌리언이니까 예. 4배 이상의 그렇죠. 그러니까 고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다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 확률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가장 빠른 외형 성장을 하는 거가 다각화다. 기업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도국하고 선진국하고 보시면 예. 이 선진국에서는 벌은 돈을 주주들한테 많이 환원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는 적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도국은 그거를 줄이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사업에 고정자산 투자를 많이 예. 하는 거죠. 예. 그래 어느 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유리한 뭐 새로운 사업을 당연히 뭐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주한테 다 돌려주고 이러면 그래서 다 양상이 다르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다르다는 거죠. 아니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는 무슨 한정 같은 전기회사, 수도회사, 뭐 SOC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뭐 애플이 배당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 조사에도 보면 이 다각화를 많이 하면 수익 불안정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실증 연구가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화 안 한 기업들이 망했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문어발 이제 경영에 대한 비판 이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A라는 계열사가 B라는 계열사한테다가 보조금을 주고 뭐 상호 구매도 해주고 내부 거래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우위를 점한다. 이런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게 기업이 해야 되는 적정한 다각화보다도 더 많은 다각화를 해가지고 자녀 손녀들한테 한 개씩 만들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적정한 다각화보다 더 많은 다각화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다각화를 한다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뭐 약간 몰아주기 뭐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제일 꼭대기가 되는데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다각화를 한다. 이제 이런 이론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각화를 얼마나 하냐 보면 당연히 큰 회사들이 다각화 업종 수가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다각화가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다각화돼 있나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베리 허핀달 지수. 허핀달 지수는 원래 얼마나 집중돼 있나를 재는 거니까 1- 허핀달 지수를 하면 그게 베리 허핀달 역수가 되는군요. 그게 이제 그래서 4대 기업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뭐 우리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화학에서 하는 거로 잴 수 있거든요. 그 보면 기업 규모가
이제 4대 재벌이 제일 크고 5대 10대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건 뭐 측정 안 해봐도 뻔히 아는 거고요. 근데 이제 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발도상국이나 빨리 변한 사회에서 이게 다각화 더 매력적이냐면 하나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데그룹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를 미국 기업이나 영국 기업은 겪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문제라면 걔들은 안 겪죠. 안 겪죠. 이게 우리가 분단된 국가고 그런 나라에서 사업하는 것 때문에 덤태기를 쓰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또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서 자꾸 그 보복을 부추기잖아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서는 전혀 고민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정치 외교적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위험이 기업한테 그냥 전가된 거거든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겪고 있는 고충 내지나 지금 그 지배구조의 흔들림의 원인은 뭐냐? 다른 나라에 없는 금산분리에다가 뭐 지주사법이라는 게 그게 결국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요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새로운 산업이 희망이 있었던 산업이 뭐가 있었냐면 한류 사업이잖아요. 그 시장이 어디서 첫 번에 열렸냐면 일본이 제일 먼저 열렸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렇군요. 연사마 뭐 해서 다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몇 번 들썩거리더니 다 끝나버렸죠. 완전히 없어졌죠. 지금 그게 중국 시장이 열려서 돈을 벌었는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없어지는 산업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정치를 잘못하고 외교를 잘못하는 위험이 기업한테 전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되게 많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원인이고요. 다시 화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 규제도 갑자기 소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김영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거의 입법 테러다. 그러니까 일식당하고 한정식당이 뭐 40% 이상이 종업원을 줄였다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다 규제의 불확실성이죠. 버젓이 사업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이틀간은 문 열지 마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특히 금융이 미발달하면 자기가 번 돈 가지고 해야 되니까 다각화가 유리한 환경이 되죠. 그렇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말하자면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도 유리하군요. 더 중요한 것은 수요의 빠른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먹던 걸 안 먹고 안 먹던 걸 먹고 안 입던 걸 하고 이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기업이 안정적인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가 한번 여기서 시연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이 있고 그림입니까? 동영상입니까? 이게 아니 물어보. 클릭을 한번. 안 되네요. 이게 사실은 저 인터넷에 가면 이게 연결이 제가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 하나는 밑에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고요. 이 세로 측은 평균 수명이거든요. 이게 1800년부터 쭉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1800년서부터 국민소득은 62년대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62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가거든요. 미국은 저게 1800년서부터 이동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1800년 초에부터 늘어납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이 언제 늘어나냐면 일제 강점기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 돼서. 그러니까 소득 변화가 일어난 210년간 일어난 미국 그거를 우리는 60년서부터 했으니까 5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거든요. 이쪽에 가면 자녀 수가 나옵니다. 밑에가 오른쪽이군요. 밑에가 이제 자녀거든요. 자녀인데 어떻게 됐나요? 없어졌습니다. 자녀 이게 이제 지금 되네요. 한번 제가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연결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집착 재밌는데 이게
미국에서 미국이 자녀 수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1810년 정도서부터 자녀 수를 줄어갑니다. 애를 점점 덜 낳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쭉 자녀 수의 변함이 없다가 6.25 때 다들 남편들이 전쟁 중이니까 숫자가 줄었겠죠. 예. 전쟁이 끝나면서 이게 51년쯤 됩니다. 51년부터 폭발하죠. 애들을 확인해서 이게 58년이거든요. 예. 58년까지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고 예. 이게 58년부터 이렇게 줄여서 지금은 미국 사람보다 더 자녀를 적게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나라가 210년에 겪었던 변화를 저희는 50년 만에 겪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안에 쓰는 유아용품이나 뭐나 주거 환경이나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50년대 이때 가족 숫자가 6명씩 낳았으니까 부모 모시고 사면 예. 3대가 다 모여 사니까 8명, 10명이 살다가 예. 지금 1.3명 나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살아봐야 예. 2.3명, 그렇죠. 3명도 안 사는 사회가 됐으니까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회 변화가 급격히 예. 일어나냐. 지금 이게 동영상이 되면 쭉 진행되는 이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연도별로. 예. 다음번에 한번 제가 시연을 여기 예쁘게 아주 예쁘게 예. 보이겠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급격히 압축 성장하면서 수요도 급격히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되고 예. 그러면 다각화하는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게 기업이 생존하는 예. 변화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는 공무원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커졌으니까 대기업은 전문 업종으로 가서 해외 가서 경쟁하고 예. 내수는 서비스업이나 뭐 빵 만들고 예. 이런 거는 중소기업한테 넘겨주고 예. 전문화된 사업을 글로벌 경쟁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하시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 대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사업하고 아닌 사업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가정.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다방 많았는데 하워드 수츠는 다방을 혁신해서 그러니까 대기업만 혁신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혁신을 해서 전 세계적인 커피숍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대기업용이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가 우선 틀렸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국내에서 경쟁하지 말고 해외 나가서 한 가지만 가서 잘해라. 예. 국내에서 다지고 1등을 해도 할까 말까 나가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 국내에서 경쟁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하나만 하고 나가면 해외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은 바보라서 그냥 예. 저는 대우가 왜 망했냐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예. 부채도 하고 분식회계도 한 것도 있지만 예. 대우의 김우중 회장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 1등하는 상품이 없는데 글로벌 경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3등. 제가 어이없는 게 뭐냐면 피아노도 만들었었거든요. 대우 로얄 피아노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랬나요? 예. 그런데 그 대우가 만드는 로얄 피아노가 국내에서 마켓 셰어가 몇 %냐면 5%였습니다. 예. 삼익하고 영창이라고는 그래도 중소기업 5%가 되었군요. 참. 근데 그런 제품들을 들고 해외로 나가니 예. 자동차 국내에서 아주 형편없는 예. 3, 4등 하는 제품들하고 예.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금성, 삼성 거 다 국내에서 쓰는데 국내 국민들이 외면하는 제품을 가지고 나가니 그게 글로벌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도 너무 근거가 없는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무슨 함부로 나가서 전문 업종에 가서 해외에서 나라 이런 얘기들이 쉬운 얘기죠. 쉬운 얘기고 참. 생각 없는 얘기다. 예, 기업의 쉬운 현실을 얘기죠. 모르고 하는 예. 얘기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 니네가 다 해먹으니까 하면서 중소 하청업체들은 다 착취한다. 이런 거예요. 애플이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를 43,000자리밖에 못 만들거든요. 예. 해외 나가서 애플로 월급 탄 사람이 예. 2만 명이라서 전부 해봐야 63,000이에요. 예. 애플에 봉급을 예. 받는 사람. 예. 그런데 애플 때문에 외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팍스컴이나 한 70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우선은 스티브 잡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비난을 많이 하니까 예.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원가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다. 예, 예. 우선 스피드 경쟁을 못한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애플의 화면 액정 사이즈를 바꿔야 된다. 예. 그랬더니 그거를 제조하는 데까지 이제 새로 설계 변경해서 제조하는 데까지 이걸 새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요. 예. 9개월 걸린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9개월. 예. 근데 중국에다가 이거 급하게 됐는데 잘못 작업을 했으니까 이걸 액정을 바꿔서 다시 작업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예. 15일 만에 끝내준다는 거거든요. The number one reason to 예. outsource하는 제일 큰 이유는 fast, not cheap labor네. 예, 예. 빠른 작업이다. 네, 빠른 작업이다. 저임금만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얼마나 그 스피드 경쟁에서 뒤지고 예.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 제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생산의 90%는 몽고하고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10%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예. 애플 제품이. 그런데 우리나라 많이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를 누가 받아먹느냐를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새 중국이 비싸지니까 인도로 생산지를 예.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국이 얼마에 만들어주냐를 보면요. 그 트럼프가 이걸 미국으로 옮겨라고 막 압력을 넣잖아요. 예. 그러면 부품값은 뭐 큰 차이 없겠죠. 다른 나라에서 사서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조립을 하는데 공임하고 그 물류 관리 비용 때문에 예. 중국에서는 대당 6불 67센트에 되는 게 예. 미국으로 가져가면 165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 대당 이익이 452불에서 293불로 예, 바뀌어서 예, 예.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음. 수익률이 뚝 떨어지면 이제 그런데 애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 가져와서 애플이 덜 팔리면 애플 예. 때문에 간접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미국에 얼마나 많냐. 이 예. 싼 거는 중국 애들이 하지만 예. 앱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비싼 일자리는 수없이 많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뭐냐면 이렇게 6불짜리도 너무 비싸서 예. 인도로 저걸 4불로 낮추겠다고 가는데 예. 우리는 상생해야 되니까 물건값 깎지 말고 달래는 데도 다 줘라. 그러면 에이, 참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무슨 경쟁력을 갖겠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데 지금 상생인이 초과 이익 공여제니 하는 예. 얘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대기업은 돈 잘 버니까 중소기업한테 더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만 있으면 괜찮죠. 예. 그런데 전 세계에 훨씬 힘이 센 글쎄. 경쟁자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시장이 하라는 경쟁자들이 있는데. 예, 하라는 얘기냐 하는 거고요. 일본 경제가 왜 회복하냐 그랬을 때 이게 놀라운 건데요. 물건 하나 만드는데 제조업에서 평균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 빨간색이 미국을 일로 봤을 일본이고. 때 일본이고 노란색이 중국입니다. 예. 지금 2014년을 기점으로 이제 뭐 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람을 많이 쓰는 제조업에서는 일본이 더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단위당. 단위당.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여 자체는 일본이 많지만 훨씬 생산을 많이 함으로 단위당 코스트로 따지면 일본이 싸다는 거. 그러면 이제 유턴을 해도 되죠. 예. 예. 그리고 높은 월급을 줘도 되는 거죠. 생산성이 예. 높으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리 되어야 돌아오는데. 예. 저렇게 해야 돌아오는 거죠. 예. 근데 생산성 낮고 왜 그럼 우리는 생산성이 안 올라가냐고 보면 규모의 경제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규모의 경제 들고 거기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해줘야 예.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지. 예. 열심히 일하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하는 게 저건데 그거를 원가를 높이고라도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게 잘 안 보시는데 이게 점선이 우리나라인데요. 예. CC는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코어 컨트리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소위 그 잘 나가는 그 미국, 영국 뭐 큰 나라에 비해서 보면 저 기업들의 수익성 중에서 우린 이게 이제 맨 밑에가 브라질이고요. 그 후에 회색 좀 옅은 색이 아르헨티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들보다 수익성이 훨씬 낮은 나라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예. 기업들이. 그러니까 큰 기업들의 수익성이 우리가 이 보시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대기업의 90년대, 95년까지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8.2%고 중소기업이 4.7%였는데 예, 저 영업이익률이군요. 예, 예. 3.5%잖아요. 예. 2000년에는 그 격차가 2.7%를 줄고 예. 지금 2006부터 2010년 보면 1.8%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수익성에서 큰 차이가 예. 없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 여기에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제 두 개의 산업,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기업이 원청 산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고요. 그다음에 그 현대자동차 중에는 뭐 자기네 계열사도 있고 외주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협력기업의 수익률하고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중소기업의 협력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이익률은 6%고 예. 협력업체는 6.4%고 예. 중소협력업체는 5.74%거든요. 예.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거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짙은 색이 위탁 대기업이고요. 예. 점선이 지금 전체 협력업체고 그 중에 우리가 을이라고 얘기하는 예.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저 회색 색이거든요. 그렇군요. 2005년, 6년 이럴 때는 원청기업보다 이 협력업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자산 대비 이익률이고, 요게 매출 대비 매출 영업이익률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도 없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짜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익률 격차가 역전되는 경우도 근데 많고.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어요, 지금. 예, 만연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너 나한테 납품 못해. 또는 당연히 사는 사람이 싸게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못 따라가고 혁신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 자꾸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또 대기업을 비난하는 예.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한번 보시면 똑같이 조선업도 이렇습니다. 이게 맨 밑에 제일 짙은 색이 원청 조선업 이익률이거든요. 예. 우회가 협력업체들 이익률이고요. 대체적으로 늘 높아 왔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자산 이익률이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청 사업자는. 예, 그러니까 조선소 파야 되고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매출 이익률도 그렇습니다. 보면 차이가 없거나 시황에 따라 이렇게 보면 2004년, 5년 이럴 때는 조선소가 훨씬 낮고 협력업체가 더 높고 다른 데가도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착취다 아니다는 논리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예,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 환경에서는 다각화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기업이 살아남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리고 이게 다각화할 거냐 전문화할 거는 규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압력이 중요한다. 왜 삼성이 지금 전문화를 하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한다는 상생이론은 이게 이대로 가면 국제 경쟁력 상실하고요. 제가 하는 이제 그 대기업에다 납품하는 회사의 최고경자가 와서 옛날엔 정부가 부품 국산화율이라고 하는 목표를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얼마나 지금 없어졌나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말이 없어졌 정부가 내고 있는 KPI가 상생 협력 지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가 돈 많이 깎아달라고 막 압력을 받으면 저 대기업 나쁘다고 그러니까 과연 그 KPI가 맞는 거냐. 그러면 이제 몇 번 하다가 원청 기업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협력업체한테다 가격 깎으라고 그랬더니 상생 안 하는 대기업이라고 비난을 하고 랭킹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뭐 좋은 제품, 원가 경쟁력 있는 좋은 제품 못 만들죠, 뭐. 더 쉬운 방법은 하청업체를 외국 업체를 쓰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거나. 네, 외국 업체를 씁니다. 그거는 아무도 카운트 안 하니까요. 국내에 있는 하청업체만 하니까. 그게 저게 사실은 일자리를 빼앗는 KP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걱정을 하시는 최고경자가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에서 하신 게 아니라 그 납품하시는 협력업체 사장님이 현실적 고민이군요. 예, 와서 하면서 저게 자꾸 저런 압력이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우리를 안 만나주고 해외에 구매선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규제로 이렇게 무슨 시장을 시정하려고 하는 아주 엉뚱한 시도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재벌이 마지막 화면 한번 볼까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게 너무 다각하니까 중소기업이나 창업 자리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기술 탈취하고 재벌이 창업과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다. 문어발 경영의 이제 결론 중에 하나가 또 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성공한 창업자들하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성장했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